네, 안녕하세요. 회복적정의협회 대표 맡고 있는 이재영입니다.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옆에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보고 있는 정말 충격적인 이제 교실의 장면. 학교에서는 가만히 둘 수는 없으니까 소위 말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친구에 대한 이제 징계를 결정을 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데 징계를 통해서 이 학생에게 주려고 했던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메시지는 제대로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많이 실패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벌의 목적, 징계의 목적이 그냥 고통을 주자는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반성해서 다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교육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벌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회복적 정의를 이해한다는 건 이런 사건을 볼 때 단순히 가해자를 비난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 잘못이 어떤 피해를 줬고 누구에게 줬는지 확인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자발적 책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사실 고민하는 그 관점을 주는 거라고 봐요. 선생님을 존중하는 법, 선생님하고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 그리고 책임을 잘 지는 이 세 가지. 이 학생은 이 세 가지 역량이, 능력이 올라가야 되는 친구다. 따라서 교육의 대상으로 봐야지 자기에게 그냥 떨어진 징계 잘 수행하고 오면 끝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떤 잘못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와 영향이 누구에게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는 거를 첫 번째 초점으로 보자 하는 게 회복적 정의의 시작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피해가 최대한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발적 책임을 통해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의라고 하는 개념을, 또 책임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리고 공동체는 이 정의를 이루는 그 과정에서 주체적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사실 고민하는 그 관점을 주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